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금융사들, 이들은 수익을 한 2%밖에 못 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문성이 없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높은 민간으로 다 이전해라, 국적연금도 내기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민간연금으로, 개인연금으로 내기를 하는 건데 전부 다 수익률이 낮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민간의 금융사들의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허위사실만 하고. 네, 안녕하세요. 이현택입니다. 지역 이야기, 현장 이야기, 그리고 사람 이야기까지 호남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보는 호남 일꾼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충재 우리 출연자님 또 보니까 과거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좀 깜짝 놀랐는데요. 또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하셨죠. 네. 또 노동운동을 무려 23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 잘했습니까? 아, 정말 정확하신가요?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2014년, 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좀 투쟁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언론 인터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제가 책임자로서 2번 해봤거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둘 다 여소야대 정국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해 당사자, 즉 정부, 공무원 노조, 그다음에 여야 정당,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틀을 만들면서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합의를 못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그 사회적 합의판을 만들어서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고, 더 중요한 거는 공무원 연금은 일부 좀 손해를 봤어요. 네. 네, 물론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공적 연금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한 반토막 내놓으면 연금의 의미가 없어지면 그냥 우리 연금 없애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데, 그런 걸 막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금을 좀 손해 볼 테니 국민연금을 좀 인상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3%더 내던가요? 3%더 내던가요? 그리고 네. 소득 대체율을 43%까지 하는 그런 합의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합의는 보험료를 1%만 더 내면 소득 대체율을 10%를 더 올리는 합의를 했어요. 지금보다 10년 전이니까. 네. 그러면 연금 고갈 시기는 똑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연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운용 수익을 잘 만들어내면 지금과 같은 연금 고갈 시점을 계속 늦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200조가 늘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캘리포니아 연금이랄지, 뭐 캐나다랄지, 뭐 노르웨이랄지 이런 공적 연금, 연기금들을 잘 활용하는 나라는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금융사들, 뭐 증권사도 있을 것이고 보험사도 있을 것인데, 이들은 수익을 한 2%밖에 못 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문성이 없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높은 민간으로 다 이전해라, 국적연금도 내기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민간연금으로, 개인연금으로 내기를 하는 건데 정작 수익률이 낮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민간의 금융사들의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허위사실만 하고 있죠. 정부는 못 믿는다. 그리고 정부는 전문성이 없어서 수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미래를 책임져라,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투쟁을 통해서 그걸 좀 막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높이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우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또 가족들을 얼마나 애썼을지 참 공감이 됩니다. 현행범으로 3번 연행이 되셨고요. 7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눈물이 굉장히 많은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계속 하셨던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더라고요, 생각을 네.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거냐, 아니면 또는 사회를 위해서 살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저도 공무원 하면서 나름 좋은 부서에서 꽤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다 더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 공무원 노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범으로도 여러 번 잡혀가고, 또 형사처벌도 많이 받게 되고 징계도 많이 받게 됐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 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이나 아빠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동의합니다. 아, 네. 예, 험난한 길이더라도 동의하고 네. 또 저는 뭐 이제 처음부터 당연히 해고나 구속을 다 감수하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동의를 해서 큰 어려움 없이 도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잠깐이라도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말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참 아빠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 그러면 좀 더 편했겠죠. 그럼요. 근데 또 마음고생 덜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에서 주말 부부를 한 16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가족들은 감내할 고통들이 컸습니다. 희생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묵묵히 감수하고 동의해 준 점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저기 사모님한테는 한 말씀 못 하세요? 스스로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제 사랑하는 아내 우리 최보경 여사님 늘 여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부탁합니다. 참, 네.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참 그 자식들보다도 네, 사모님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 뭐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지역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사실은 욕심이 없었고, 근데 저는 정치 영역 자체가 이미 지역운동이거든요. 사회운동인데, 아무튼 또 16년 이상을 서울에서 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노동자들, 또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는 제대로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의 발전, 특히 우리 광양 지역의 변화와 혁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혁신도 필요할 것이고 의식과 문화에 대한 혁신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권한만 있다면 정말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하고 싶으신지 시민들께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모습을 본 거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뚝심과 철학, 신념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 나갈 거냐는 그런 쪽에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 특히 지역사회가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책사업을 못했습니다. 포스코, 건양 컨테이너부도 이용해서 좀 뭔가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역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들. 호남 일꾼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